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시면서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산다고 또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완성된 18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사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라라는 원재료를 5천만 원에 사서 10년 뒤에 18억짜리 아파트로 바꾸는 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도대체 5천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어떻게 18억이라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제 실제 투자 사례들로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튜브에 빌라 단어 검색만 해봐도 이런 영상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뭐 절대 사지 마라. 인생 망한다. 팔리지도 않는다. 솔직히 무서우실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라는 참 애매한 것도 맞아요. 아파트처럼 황금성이 좋지도 않고요. 공급도 워낙에 쉬워서 원래도 가격이 거의 안 오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빌라를 그냥 샀다가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 거 맞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빌라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개발 빌라는 이야기가 아예 다릅니다. 빌라라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재개발 빌라 안에는 아파트가 될 권리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구역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5년 8월에 조합 설립이 된 어떤 재개발 구역입니다. 만약 여기가 조합 설립이 될 걸 예상을 하고 2021년에 이 구역에 있는 빌라를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유튜버들 말대로 인생이 망했을까요?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모습을 보면요. 왼쪽이 2021년이고요. 오른쪽은 2025년입니다. 생긴 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이라고는 그냥 오른쪽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뿐입니다. 21년 5월 이 빌라의 가격은 3억 4천에서 3억 6천 정도였고요. 투자금은 5천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재개발이 진행이 된 뒤에 빌라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됐을지 보겠습니다. 아까 2025년 8월에 조합 설립이 됐죠. 그래서 조합 설립 직후인 25년 9월과 10월에 두 건의 거래가 찍혔는데요. 4년 만에 무려 9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6억이 넘게 올랐어요. 이 사람은 아까 5천만 원 투자해서 6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다수의 사람들은 이 빌라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아파트가 되어가는 과정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은 그제서야 뒤에 숨어있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남들이 이 아파트가 될 권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빌라의 모습만 보고 있을 때 이 아파트가 될 곳을 미리 알아보고 저렴할 때 여러 곳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건 알아볼 수가 없고 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리스크와 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확실한 수익이 나올 곳을 계산을 해서 그런 곳들에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리면서 나의 가능성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재개발로 얼마까지 벌 수 있을지 확인하는 방법과 어떻게 리스크를 확인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투자했던 투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7년식에 12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단지이고요. 약 17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갭 투자를 하려면 한 9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이 집에 너무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15억 정도의 10년간 전세를 살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파트를 약 2억의 돈으로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 이 아파트 2억으로 갭 투자하실 분 계실까요? 아마 뭐 채팅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억이면 너무 괜찮죠. 방금 보여드렸던 단지는요, 마곡 힐스테이트 13단지라는 아파트인데요. 만약 이 아파트를 갭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갭 투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건 어떠실까요? 바로 옆에 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10년은 걸린다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6년에 아파트가 된다고 해볼게요. 2036년에 지어질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요? 2017년식 17년식이고 17억짜리 단지 바로 옆에 20년 차이 나는 2036년짜리 단지가 있다.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생각 말씀해 보시겠어요? 오, 27억, 30억, 엄청 공격적이시네요. 네, 뭐 저렇게 갈 수도 있죠. 뭐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금액은 다 다르시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 가져갈게요.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보단 비싸겠죠. 이거보단 당연히 비쌀 겁니다. 20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보수적으로 이 10년 동안 마곡 13단지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단지는 얘가 17억이니까 한 18억 정도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보수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10년 동안 1원도 안 오를까요? 보통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는 10년이면 2배 정도씩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곳이 2036년에 아파트가 된다면 18억이 아니라 25억이나 30억 정도는 되는 게 일반적인 가정일 텐데요. 투자는 보수적으로 생각할수록 좋으니까요.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18억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이제 3억 4천에서 9억 3천으로 가격이 수직 상승을 했었죠. 6억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빌라에서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많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이제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는요, 상당히 앞쪽에 속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면요. 보통 이 조합 설립 단계가 가장 큰 허들이라서 넘기도 정말 힘들고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언제 어떻게 아파트가 완성될지까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언젠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아파트가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아진 그런 단계, 바로 그런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한꺼번에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딜 가나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숨은 아파트의 가치를 어느 정도씩은 이제 빌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곳들은요, 완전히 극초기 아직 지정도 안 되는데 막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요. 관심을 좀 덜 받는 곳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아파트가 되기 직전까지도 안 붙어 있다가 완전히 이제 뭐 분양 이후에 붙기도 하고요. 이거는 구역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어떻게 프리미엄이 붙을지까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재개발을 분석을 하면서 가격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 구역의 가치에 집중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의 가치 어떻게 알아보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마곡 힐스테이트 갭 2억이면 많이들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바로 옆에 그 미래에 이제 이거보다 더 비싸질 미래에 18억짜리 아파트가 될 이 구역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선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3단지에 갭 투자를 한다는 건 13단지가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13단지가 상승을 한다면 옆에 지어지게 될 아파트의 가치는 당연히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만약 13단지가 25억이 되면요. 얘는 최소 27억에서 28억은 갈 거예요. 그리고 지어질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고 공사비가 더 들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공사비 오르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만 하다면 이 구역의 차익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옆에 재개발 구역이 아파트가 될 수만 있다면 이건 소액으로 정말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투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기 이 구역에서 세팅했던 물건을 통해서 이 재개발에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과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투자했던 물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작년 7월에 이 구역 안에 있는 물건 받은 거고요. 낙찰을 2억 4,9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같은 기타 비용은 45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2억 5,500만 원 정도, 다 해서 2억 5,5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그런 물건입니다. 이때 제가 1억 9천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 투자금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투자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맞췄다면 전세금은 2억 3천까지는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어서 투자금을 3천 이하로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가격에 사왔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금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마곡 2억, 여기 마곡단지 2억에 얘기했었는데 6천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역이 진짜 10년 뒤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면 얼마까지 벌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개발하면 정말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게 분담금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재개발 투자가 정말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둘 때요. 추정 분담금을 산출을 해서 분담금을 개별적으로 이제 고지를 하게 지금 이제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근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두면서 제 매물에 필요한 분담금을 고지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평형 분양을 받을 경우에 분담금이 7억 2천에서 7억 6천 정도 나올 걸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분담금 엄청 비싸죠. 일단 보통 이 금액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 헉 하십니다. 일단 금액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7억, 7억 2천, 7억 6천. 이거 현금을 이제 평생 모으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하시니까 금액 단위가 너무 크니까 대부분 이제 겁을 먹으시는데 사실 이것도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 초년생들이나 무주택자들 청약 정말 많이들 기다리시죠. 청약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금 10%만 있으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어서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죠. 그래서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아파트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청약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 구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담금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저 분담금의 계약금 이 분담금의 10% 이거 분담금 10%를 이제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청약이랑 동일하게 중도금과 잔금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지금 여기가 아무리 빨리 돼도 이 구역은 지금으로부터 분담금을 낼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은 무조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분담금의 10%인 7에서 8천, 7에서 8천 정도 계약금만 어떻게든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시공사와 정말 좋게 좋게 계약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구역들은 이제 소위 빵빵 외계라고 해서요. 분담금 자체를 아예 내지 않다가 이제 입주할 때 주택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받을 때 이제 분담금을 내도 되는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아예 들어갈 돈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분담금은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요. 분담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거 얼마나 싸게 사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가 된다면 얼마나 싸게 사오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샀던 매수가에 조합에서 알려준 이 분담금을 더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 34평형 아파트를 얼마에 사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2억 5,350만 원에 사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금액에 분담금을 더하면요. 제가 이 아파트를 사오는 금액이 되는데요. 이 두 개를 더해보니까 9억 7천에서 10억 천 사이가 나옵니다. 약 10억 언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담금 7억이라고 했을 때는 헉 소리가 나왔는데 막상 더해보니까 어때요? 더해봤자 10억입니다. 아까 여기 완성되면 얼마라고 했죠? 보수적으로 18억 받죠. 그리고 다들 아까 18억도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18억짜리를 10억에 사오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간 하락장을 맞이해서 아파트가 1원 한 푼 안 올라도 8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투자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년에 8억 모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못 모을 것 같습니다.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파트가 되는데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베스트 케이스죠. 여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 엎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를 다룰 때는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리스크가 얼마나 있을지 리스크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구역 해제, 사업 중단, 재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하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란 재개발이 엎어지고 다시 빌라촌으로 돌아가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빌라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이 빌라라는 건물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는 남기 때문에 적어도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빌라더라도 전세가는 보통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물건을 전세 가격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사온 거거든요. 2억 3천인데 한 2억 5천 정도에 사왔으니까요. 사왔으니까요. 이걸 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갭 2천 정도면 사실 재개발이 아예 없는 곳이어도 매매가랑 전세가가 최소 이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그럼 이 투자로 아무리 망해도 원금 회수 정도는 할 수 있는 투자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투자를 정말 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투자는 만약에 재개발에 성공을 해서 아파트를 만든다면 10억 이상도 벌 수 있는 투자인 거고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정말 잃기 어려운 구조의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 물건으로 진짜 빌라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투자로 돈을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는 제가 보기엔 잘한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빌라가 무섭고 별로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구조의 투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 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이제 작년 9월부터 동의서를 걷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따로 비대위도 없는 상황이고 순조롭게 동의서가 잘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 조만간 이곳이 조합 설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곳의 가치는 정말 크게 한번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가치는 점프해도 사람들이 별로 이 구역에 관심이 없다면 가격은 바로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가격이 바로 따라오지 않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만 잘 간다면 어차피 아파트가 될 거고요. 아파트가 되는 게 확정이라면 우리가 아까 수익은 다 계산해놨죠. 그 수익까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엔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안 오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안 올라도 언젠가는 무조건 가격은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간 투자금이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돈이 필요해지면 이거 전세 맞추면 다시 한 4천 정도 또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전혀 조급할 이유가 없고요. 10억 이상 벌 수 있는 투자로 잘 나아가고 있는데 사업만 잘 되고 있다면 이거는 싸게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좋은 구역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요.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좋은 구역이라는 판단이 섰으면 그때 가서 싸게 선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물이 많이 있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재개발에 투자에 좋은 점과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계속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아파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빌라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빌라는 이제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쉽고 안전한 이미 아파트가 되는 게 거의 확정된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